전반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 첫 강의에서 우리는 중세국어를 배웠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고대국어는 없습니까? 있지요. 자, 우리는 바로 삼국시대부터 어디까지? 바로 세종 25년 1443년 전까지를 요때까지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고대국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는 말과 글이 없었나요? 아니, 말과 글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대화를 나누죠? 자, 좋아요. 말만 있었다면 대화를 나누는 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될까요? 나라가 다르면 말이 다른데 어떻게 통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국교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것저것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건 글이 존재했다는 거죠. 다만 말과 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신라시대에도 백제도 고구려에도 분명히 글은 존재했어요. 자, 그러한 글을 우리는 한자라고 하고요. 그 한자어를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표기하는 게 뭐예요? 이두, 구결, 향찰이죠. 바로 우리의 많은 지명에서는 이두나 구결이나 향찰, 특히 향찰은 여러분들 잘 아는 향가의 표기가 향찰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말과 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어의 문법이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우리는 세종 25년 1443년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우리 뭐라고 한다? 중세국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 빼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뼈를 깎는 것은 어마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휘는. 그러나 그 문법 체계, 의문 체계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것들은 어떤 한 시대, 한 부분에서 바뀌는 게 아니죠. 최소 30년, 50년에서 길게는 200년, 300년, 심지어 아레아 같은 경우는 약 400년 가까이 지나서 그때 가서 아레아가 바뀌게 되죠. 자, 이러한 글들은, 이러한 문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예, 어마무지한 사회적 격변기가 나타나야 되죠.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격변기는 뭐였어요? 예, 바로 임진왜란이었죠. 우리는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는 임진왜란 전을 중세 전기국어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를 우리 뭐라고 한다? 중세 후기국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조선 전기국어와 조선 중기국어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그 기점은 전부 다 뭐다?
임진왜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난서부터 언제까지? 예, 바로 1933년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요걸 갖다 뭐라고 한다? 요거를 우리는 현대국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현대국어는 또다시 1988년 바로 표준어 규정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1933년은) 한글 맞춤법 통일이라는 점. 자, 우리는 이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고대국어. 요때와 요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중세국어. 자, 임난 이후부터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근대국어. 자, 1933년 이후를 우리는 현대국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뭐다? 예,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의문은 딱 4개의 의문만이 사라진 몇 번을 얘기했죠?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더라는 이러한 의문 4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의문은 뼈와 같아서 이것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그 의문을 대신하는 다른 의문이 그것을 떠받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국어 문법이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새롭게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국어로서 글이 만들어지고 유지 존속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한마디는 뭐냐? 이거죠. 자, 우리는 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의도적으로 색깔을 바꿔서 썼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무엇을 나타낸다? 각각이 의문으로 구별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진 의문은 이렇게 자, 이러한 의문이 바로 뭐다? 바로 의문과 의문이 합쳐지면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음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음절은 음절과 음절이 합쳐지면 이렇게 음절과 음절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예, 단어가 되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내용은 저 의문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예, 의문은요 지금 이렇게 색깔로 표기되듯이 저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나눈다 해서 나눌 분자
마디 절자를 써서 우린 뭐라고 한다? 그걸 갖다 우린 뭐다? 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분절 의문은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자음 플러스 모음의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에 비하여 분명히 의문은 의문인데 나눠지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 뭐다? 안일비자를 써서 비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분절은 한 번 더 나눠지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어떤 것? 자, 우리가 그 전에 사성점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상성은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표기된다라고 했죠. 예, 바로 소리의 길이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바로 소리 길이 또 소리 높낮이 이런 것들은 의문이긴 하지만 나눠지지 않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같은 말이어도 네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이 말을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yes라는 의미죠. 알았어요? 이런 의미지만 네? 이렇게 하면 끝을 네라는 말을 끝을 들어서 소리를 올리면 이 얘기는 뭐가 될까요? 의문을 갖는 거죠. 왜요? 뭔데? 예, 이렇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길이와 높낮이의 경우는 이렇게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자, 바로 의문은 분절의문과 비분절의문으로 나누는데 분절이란 지금처럼 여기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게 색깔로 표기했죠? 이렇게 하나를 나눌 수 있다. 저걸 갖다 우린 뭐다? 분절의문이요. 저렇게 나눠지지 않고 예를 들어 조금 전처럼 예를 들어 말과 말이란 말을 한번 예를 들어 해볼게요. 눈과 눈이라는 의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다? 이렇게 사람이 타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말은 우리는 무조건 짧게 발음합니다. 그거에 비하여 이 말은 뭐가 된다? 길게 발음하죠. 눈이란 말도 바로 뭐가 돼요? 예. 이렇게 눈 할 때 이 눈 할 때는 바로 얘는 짧게 얘는 길게 발음하죠. 자, 그런다면 이 네 할 때의 소리를 높게 하는 거와 낮게 하는 게 의미가 다르고 우리는 이 말도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이게 의문입니다. 자,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이렇게 긴 발음도 이런 경우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예, 첫 음절에만 길이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 말이 두 번째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낱말 할 때는 짧게 발음하죠. 눈도 눈이 오네 할 때는 길게 발음하지만 첫눈이 옵니다 할 때 첫눈 할 때는 짧게 발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의문이라 하더라도
같은 음운이라 하더라도 소리 길이와 높낮이는 뭐가 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음운에 대한 것을 지금서부터 음운에 관한 그러한 문법을 자세하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